올 시즌 다저스는 그 어떤 팀하고 비교 불가할 정도로 완벽한 스토브 리그를 보냈습니다. MLB 최고의 스타 오타니 쇼헤이, MPB 역대급 반열의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 템파베이 레이스의 특급 투수 글래스노우, 25개의 홈런은 언제나 때려줄 수 있는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레알 마드리드의 갈라티코를 연상할 만큼 정말로 완벽한 영입을 이뤄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쉽게 잡을 수 없는 문제이면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바로 유격수에 대한 고민입니다. 다저스는 이 쉽지 않은 문제를 다시 한번 팀의 천재 타자이자 그냥 야구를 잘하는 무키 베츠에게 해조를 실현했습니다. 과연 무키 베츠는 이 해조를 진짜 또 해줄 수 있을까요? 무키 베츠와 다저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저스가 베츠에게 해조를 요청한 건 사실 간단합니다. 유격수를 맡아줘이죠. 근데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야구 팬들이라면 이미 모두 아시겠지만 야구에서 유격수란 포지션은 그리 간단한 자리가 아니죠. 가장 많은 타구를 해결해야 하는 자리이며 내야 수비 플레이의 중심이고 포수와 함께 가장 중요한 수비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수비의 핵심 같은 포지션입니다. 그런 자리를 다저스는 2016년 다저스 드래프트 1라운드 출신인 개빈 럭스에게 맡겼습니다. 1라운드 출신, 수준급의 타격 센스, 분명히 키워볼 만한 재질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2023년을 부상으로 통으로 쉰 선수에게 그리 큰 역할을 맡겼던 것이겠죠. 근데 사실 이 자체가 어쩌면 도전이었습니다. 럭스는 단 한 번도 MLB에서 유격수가 메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럭스는 2019년에 처음으로 MLB에 발을 내딛게 됩니다. 하지만 19년 23게임, 20년 19게임만을 치르며 레귤러 멤버는 아니었죠. 진짜 레귤러급으로 올라온 건 2021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럭스는 주로 2루 수비와 간혹 외야수로 나왔습니다. 2루수 역시 내야에서 중요한 포지션이며 수비를 잘해야 하는 포지션이지만 그 정도가 유격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수비 영역, 반응 속도, 타구 판단 모든 면에서 유격수가 더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송구 때문입니다. 유격수에서는 백핸드로 잡은 다음 노스텝으로 던지거나 백핸드 수비 후 짧은 스텝 후 던지는 경우, 포핸드로 앞에서 잘라먹고 러닝 스로우 하는 경우, 그리고 2루 쪽으로 무빙하며 러닝 스로우로 하는 경우와 같이 불확실한 바디 밸런스인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송구를 해야 할 수 있는 게 유격수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이며 유격 수비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럭스는 애초에 2루 수비를 할 때부터 송구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나왔던 선수였습니다. 운동신경, 타구 판단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꽤 좋은 반응과 운동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송구가 좋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2023년 을 통으로 쉬면서 경기 감각까지 떨어져 있을 테니 이런 문제가 더 좋아지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다저스는 그런 선수를 유격수로 낙점한 것입니다.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끄는 것 마냥 다저스는 스스로 허리를 끄는 것 같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또다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무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을 비싼 값에 영입하고 더 강해지기 위해 또다시 엄청난 자금력을 활용해 진짜 더 이상의 완벽한 퍼즐 조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팀을 구성해놨는데 어찌하여 이토록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불안정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적인 부분입니다만 계속해서 좋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저스는 지난 10년 가까이를 수비에 대한 문제를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2014년 헨리 라메네즈가 불안한 수비 때문에 결국 팀에서 나가게 되고 그 이후부턴 수비에 대한 문제를 꽉 잡고 갔습니다. 물론 여기엔 아주 좋은 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미 롤린스로 대충 2015년을 떼운 다저스에 코리 시거라는 아주 걸출한 유격수 슈퍼 플레이어가 탄생했으니 말이죠. 시거가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치르지 못한 적이 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메인 키를 들고 유격수에서 잘 버텨줬죠. 그가 떠난 자리는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한층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트레이 터너를 영입해 놨기 때문에 역시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엔 터너가 떠난 자리 역시 미겔 로하스 선수를 리턴시키며 다시 잘 메꾸었습니다. 물론 시거에서 터너로 그리고 다시 로하스로 가기까지 타격에서는 많은 너프가 있었지만 유격수라는 포지션에 걸맞는 수비를 보여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어쩌면 조금 유격수 수비 자리를 좀 쉽게 본 것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개빈 럭스도 충분히 가능하리라라고 생각할 만큼 말이죠. 또는 럭스 선수를 지나치게 믿었거나. 하지만 이번 배팅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습 경기에서 에러가 속출하며 유격수 불가 판정을 받은 것처럼 보이니 말이죠. 그리고 로버츠 감독은 이 불안 요소를 다시 한번 팀의 초특급 재능의 소유자이자 해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무키 베츠에게 키를 맡기게 됩니다. 근데 이 역시 상당히 불안정한 시도라고 할 수 있죠.
배치에게 유격수는 낯선 자리가 아닙니다. 그가 프로에 진입하기 이전에 그는 유격수 플레이였으며 보스턴 마이너 시절에 외야수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진 유격수와 이루수를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스턴의 팀 사정에 맞게 수비를 외야수로 옮기게 되었고 당연하다시피 그의 천부적 재능으로 외야 수비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탑클래스의 수비 범위와 캐치 능력을 보여줬죠. 준수한 송구 능력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저스 사정으로 인해서 근 10여 년 만에 내야로 돌아왔습니다. 럭스의 부상으로 인해 생겨버린 2루의 구멍을 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온 럭스와 함께 이제 완벽히 2루수로 변경했음을 천명했죠. 근데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이유들로 또다시 유격수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야에서 2루로 변경했을 때만큼의 이질감은 없을 겁니다. 바로 옆자리로의 이동이니 말이죠. 그렇다고 전혀 부담이 없는가? 그렇지도 않겠죠. 아무리 그가 무키 배치라고 할지라도 분명 그가 느끼는 프레셔는 있을 겁니다. 유격수까지 맡게 된다면 그가 맡는 역할이 너무도 커지죠. 가장 활발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리드오프 자리에서 뛰어야 하며 가장 많은 수비를 해야 하는 유격수를 맡아야 하고 게다가 무키 배치라는 이름값에 어울리는 타격 스탯을 보이기 위해선 어중간한 타격 스탯이 아닌 리그 탑 10위 안에 드는 타격 스탯도 찍어줘야 하죠. 그냥 야구 자체를 잘하는 야구 천재라고는 하지만 분명 그가 짊어질 무게가 커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또 해내지 못할 것 같은가? 라고 하면 시즌 초반에 좀 삐그덕거림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또 해낼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만큼 배치는 거의 항상 매번 해달라고 하면 해줬던 선수였기에 말이죠. 그리고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우승이 아니면 실패라는 말이 나오는 초호화 멤버로 로스터를 가득가득 채웠지만 사실 유격수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로선 어쩔 수 없이 배치에게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타격에서 짐을 덜어줄 선수들이 정말이나 많다는 것이겠죠. 프리먼, 오타니, 윌 스미스, 테오스카 등 아주 든든합니다. 이제 리그 개막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과연 찐 재능의 소유자라 불리는 무키 배치는 또다시 이 어려운 도전에 성공해 승리의 아이콘이 되어 다저스의 우승을 다시 한번 이룰 수 있게 될까요? 올 시즌 다저스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무키 배치를 지켜보시죠.